예, 그럼 브레이크 잘 하시고, 어떻게, 논문 초록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보셨더니 어떠셨어요? 5가지가 다 있었나요? 아니면 좀 빠졌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있었어요? 제가 그 슬라이드, 그 책자에는 제가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그 초록이 204자 정도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어제 워드 카운트를 해봤더니, 제일 첫 문장, 연구 배경이 딱 한 문장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목적이 다음에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이 또 다음에 한 문장으로 되었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연구 결과가 제가 이게 한 4문장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장이 한 4개 문장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연구 결과의 중요성이 2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4문장, 2문장 이렇게 초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우님들 논문 쓰실 때, 연구 배경 쓰실 때 사실 한 문장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록 쓰실 때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셔야 돼요. 연구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방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슬라이드 준비했을 때는 그게 없는 초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없는 초록을 하나를 예로 넣었다가 그 저자한테 좀 미안해서 뺐어요, 사실. 그랬는데 원우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논문 꼭 한 편 읽으실 거잖아요. 뭐 한국 논문이든지 외국 논문이든지 원우님 전공에 맞는 거 진짜 여러 개 읽으시면 금방 포기하시고 하시니까 하루에 꼭 한 편만 읽으세요. 저도 많이 알고 한 편씩만 읽는데, 한 편만 읽으시는데, 읽으시면서 꼭 한번 보세요. 학술지에 게재된, 예를 들어서 SCI급이라고 해서 사실 모두 다 이런 게 다 잘 갖춰지진 않았어요. 연구 배경이 막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그러한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우님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원우님들 논문 쓰실 때도, 초록 쓰실 때도 가장 큰 문제점이 연구 배경이 너무 많으세요. 전체가 연구 배경이고 막 방법 이렇게 쓰시고 목적 쓰시고 끝나셔요. 중요한 건. 그래서 원우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이라도 무슨 통계 분석을 하셨다 예를 들면, 그럼 통계 분석하셨을 때 그 숫자를 쓰세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무조건 초록에는. 뭐 레퍼런스를 안 쓰고 뭐 한다고 해서 그냥 글자만 좀 쓴다고 해서 연구 배경이나 이런 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숫자를 꼭 쓰시고 결과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결과를 쓰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과의 중요성을 나중에 쓰세요. 결과의 중요성을 왜 쓰냐 하면, 논문 읽는 사람이 이 논문 왜 썼을까? 우리 학술지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과의 중요성, 왜 이 논문을 써야 하고 학술지에 게재돼야 하는지를 원우님들이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 논문은 정말 구체적으로 원우님들이 쓰신 논문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구체적으로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의 중요성도 정말 드러나게 쓰셔야 돼요. 암시적으로 이렇게 저도 약간 그런 쪽은 예, 재능이 안 되는데 약간 뭐 시적으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드러나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 표현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정말 초등학생 수준으로 바로 드러나서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 제목과 초록을 쓰셨으면 제일 마지막에 주요어라고 키워드라고 논문집에 따라서 뭐 3개에서 10개 정도까지 개수를 요구하는 게 좀 다른데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초록에 쓰여 있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원우님들 어떤 경우에는 전체 논문에 쓰신 중요한 단어를 초록에 없는데 거기 주요어에 쓰시는데, 주요어를 초록 쓰시고 그 밑에 쓰시면 초록에 있는 단어 중에서 주요어를 골라서 쓰셔야 돼요. 나머지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거 쓰시지 말고 키워드
키워드, 진짜 키워드로 원우님들이 논문 검색하실 때도 논문 제목 안 쓰고 그냥 키워드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 검색에 이런 키워드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논문이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자기 논문이 검색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스페시픽한 거 안 쓰셔도 되지만 너무 일반적인 거 쓰시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했다고 스태티스틱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럼 통계 분석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교육이라든지 아동 교육 키워드를 쳤을 때 자기 논문이 뜨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초록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셔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과 초록이 되는데, 사실 초록은 논문 제일 마지막에 쓰시긴 해요. 논문 다 쓰시고. 그래서 순서로 봐서는 제일 앞에 나타나는 거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인트로덕션이에요. 인트로덕션이 사실은 논문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원우님들 보면 인트로덕션은 내가 한 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한 거 레퍼런스로 많이 쓰던데, 그러면 아까 뭐 검색하는 거에 보니까 뭐 인용 지수 많이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인트로덕션 언제 중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 논문을 쓰신 걸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면 본인의 논문이 다르다는 거, 독창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트로덕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트로덕션이 그냥 대충 다른 사람 썼는 거 많이 인용해 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사실 원우님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다닐 때 인트로덕션 별로 이제 친구들끼리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지 거기에 시간 뺏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막 서로 많이 하고 했는데, 인트로덕션이 많이 쓰고 많이 인용하는 거 중요하지 않지만 본 논문의 독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트로덕션 꼭 필요하니까, 인트로덕션 가지고도 원우님들이 논문이 어떻게 독창적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논문은 정말 직접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문학적인 소실이 전혀 없어도 아까도 보듯이 그냥 직접 드러내서 말하면 되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논문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리비어스를 이렇게 직접 썼어요. 직접 옛날 논문을 인용하고, 현재 논문은 어떻다, 이렇게 직접 원우님들이, 이거는 뭐 어떤 뭐 이렇게 글씨 소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직접 드러내시나게 이런 인용을 했으면 그냥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이거를 바로 다른 사람한테 느낄 수 있게 쓰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트로덕션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많이 인용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원우님들 간단하게 쓰셨는데 리턴 되거나 이렇게 리젝 되면 원우님들 많이 안 써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내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 드러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다음에도 직접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전 연구랑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차이 나더라, 이렇게 아주 직접 원우님들이 드러내셔서 이거의 독창성을 진짜 암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낼 수 있게 인트로덕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덕션만 읽으면 원우님들 논문이 독창적인가 아닌가를 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또는 독창적인 걸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원우님들 다 논문 독창적으로 쓰시는데 드러내지가 않아서 그게 이렇게 평가가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실 수 있게 원우님들 서론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고, 기존의 연구가 어땠는데 뭐 우리는 조금 그거랑 어떻게 다르게 해서 연구 방향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인트로덕션 기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옛날 문헌과 지금 현재 본인 논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인트로덕션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뭐 전반부에서는 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뭐 현재 관심사라든지
현재 지식과 그 지식이 부족함에 대한 기술, 그리고 후반부에는 연구 목적과 논문의 구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원우님들 다 잘하세요. 아주 잘하시니까 뭐 특별하게 다시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단어 같은 거 설정하실 때 그냥 그 전 연구자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정말 드러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원우님들 인용을 하시잖아요. 인트로덕션에서 인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용하실 때 실수로 표절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거는 표절하시면 사실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우님들이 지금 대학원생이실 때는. 근데 원우님들이 아주 유명해지시면 크게 정말 타격을 입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유명해지시는데, 만약에 10년, 20년 있다 유명해지시면 20년 전 논문도 막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몰라서 표절에다 실수를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표절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원우님 논문을 받아서 이제 학술지에 게재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요.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원우님들이 레퍼런스를 인용하셨잖아요. 그 레퍼런스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왜 읽어보냐 하면, 원우님들이 실수로 표절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떻게 표절하시냐면, 뭐 이렇게 잘 하세요.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누구누구 몇 년 해서 레퍼런스 잘 쓰시고 하는데, 그 문장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조금 줄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저널을 B라는 저널에서 인용을 해요. 그럼 B라는 저자가 말을 바꿔서 자기 논문에 쓰잖아요. 그러면 원우님들은 그 B라는 저널에서 인용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출처를 A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A라는 저널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말을 바꿨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일부러 귀찮아서 내가 B라는 사람 거를 표절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표절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용서의 여지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 학위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클레임 걸고 한 사람이 없는데, 학술지에 딱 게재가 되고, 게재가만 돼도 또 괜찮은데, 원우님들이 또 유명해지시면 학술지를 다 찾아봐서 줄을 하나하나 그어가지고 다 보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그럴 때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정말 표절하시면 안 돼요. 표절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거를 인용했는 그 말조차도 원우님들이 말을 바꿔서 인용을 하셔야 돼요. 원우님들은 괄호에서 누구누구 이름이라고 쓰면은 A라는 사람 이름 쓰고 연도 저널명 쓰고, 또 B라는 사람 이름도 쓰고, 둘 다 썼는데 내가 일부러 표절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다 표절이니까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절은 정말 제가 정말 조심해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 말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쓰셔야 된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꼭 쓰셔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쓰시면. 그래서 꼭 표절은 안 되도록 원우님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러면 표절이 아니라 이제 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연구 방법 같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우님들이 이과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과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통계를 쓰신다라든지 그렇게 되시면 데이터 같은 거, 소스 같은 거를 명확하게 나타내셔서 보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다 보면 좀 틀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대충 써서 잘 모르게 해야지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젝트 돼요. 다 리젝트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고 다 리젝트 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 논문만 보더라도 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원우님들이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쓰셔야 되고, 모든 걸 오픈해도 자기가 깨끗하다, 이게 나온다, 그렇게 보이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숨기거나 이렇게 쓰시면 다 리젝트 되니까, 그거는 잘 드러나게 다른 사람이 그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옵션 같은 거 조금 안 써도 되겠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 쓰셔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원우님들이 준비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 원우님들이 보통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공개 데이터 쓰시거나 할 때 레퍼런스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인용하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원우님들이 학술지에 내신다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술지 논문 중에서 그 데이터를 쓴 논문을 인용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레퍼런스 학술지를 내시려면 학술지 논문만 레퍼런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레퍼런스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찾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만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연구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쓰시지, 전부 다 학술지 논문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라도 연구 보고서에 있으면 그런 거 고쳐서 학술지 논문으로, 유사한 논문으로 바꿔서 레퍼런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띄어쓰지 않기, 이거는 그냥 원우님들 다 아실 텐데 그냥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기호랑 숫자 사이엔 다 띄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띄어 쓰지 않는 거 요거 3개만 있으니까 나머지 다 띄어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합어 이런 거는 잘 붙여서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퍼센트랑 이렇게 각도만 붙여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는 무조건 다 띄어 쓰세요. 무조건 하고 다 띄어 쓰시고, 퍼센트랑 각도, 사실 여기 온도할 때 도는 띄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각도 같은 거는 논문에 많이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전공으로 봐서는 퍼센트를 좀 쓰실 일이 있으실 건데 퍼센트만 붙이고 나머지 다 띄어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첫 단어 숫자로 쓰시지 않고, 만약에 20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영어로 20 이렇게 고쳐서 첫 단어는 숫자로 쓰지 않고 말로 다 쓰시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결과 및 토인데, 결과는 원우님들이 나온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고, 토의 경우에는 결과에 언급된 사실을 해석,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토의 부분에도 참고 문헌 인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는 이래서 이것과 뭐 컨시스턴트 하다라든지 아니면 기존과 어떻게 독창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토의 부분에도 원우님들 다른 사람 연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덕션과 토의 부분에는 원우님들 그 참고 문헌 같은 거를 많이 인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 결과로부터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거나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결과를 즉 참고 문헌을 많이 인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다면 뭐 컨시스턴트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쓰고,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다른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 걸 인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논문의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토의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의 부분에서 물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의 부분에서 토의할 사항이지만 미처 연구가 되지 못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의 부분에서 언급할 수도 있고, 결과의 응용에 대해서도 결론 부분에서 많이 언급하지만, 이 부분도 원우님들이 작성하시다가 이 부분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토의를 전개할 때 주제를 언급하고 이를 전개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원우님들 제일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원우님들 연구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와 컨시스턴트하게 이 토의 내용을 잡으셔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우님들 글은 이렇게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논리적으로 쓰시는 거는 원우님들 특별히 지금처럼 해주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글은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주의사항인데, 원우님들 보면 이렇게 논문을 쓰실 때
이 텍스트가 나오고 거기에 테이블 같은 게 또는 그림이 나오면 그 밑에 테이블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썼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테이블 같은 거를 쓰시고 먼저 밑에다가 위 테이블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쓰시거든요. 논문 학술지 같은데 논문 그렇게 쓰시지 말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텍스트 먼저 쓰세요. 텍스트 먼저 쓰고 그림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위 테이블, 아래 테이블 이렇게 쓰시지 말고 무조건 텍스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테이블 나오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대한 캡션 있잖아요. 제목. 무조건 테이블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밑에다 쓰시니까 그거를 어떤 분은 컨시스턴트하게 다 밑에다 쓴다든지 다 위에다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테이블은 무조건 테이블 위에다 쓰시고 뭐 그림의 경우에는 무조건 밑에다 쓰세요. 이거는 이제 학술지에 공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원우님들 오늘 학술지 하나 뽑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 같은 경우에는 캡션이 표 위에 위치하고 그림은 그림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이 나오고 그 아래에 캡션이 위치하게 되고 그림을 넣을 때 원우님들 뭐 가로로 쭉 넣는다거나 세로로 넣는다거나 하는 건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4개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술지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려오셔야 돼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원우님들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림이랑 테이블 넣으실 때 동일한 데이터로 그림도 그리고 테이블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하세요. 그렇게 되면 논문 내에서 중복이 되니까 무조건 하고 동일한 데이터면 테이블에 쓰셨으면 그림에 넣지 마시고 또는 그림을 그리셨으면 그걸로 테이블에 또 넣고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하나만 이렇게 보이게 논문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결과와 토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결론은 결과를 토의한 것으로부터 일반화된 내용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 및 결과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경우에는 여기 결과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술을 하면 돼요. 근데 결론 부분도 사실 논문 전체에서 다 참고 문헌이 들어가는데 결론 부분이랑 초록 부분은 참고 문헌을 안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우님들이 조금 초록이랑 결론이랑 좀 비슷하다. 초록에도 결과랑 결과의 중요성이 들어가는데 결론도 좀 비슷하다 해서 쓰시는 거 보면 좀 비슷하게 써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결론 부분은 결과의 중요성과 결과 부분을 강조해서 자세하게 쓰시는 반면 초록은 논문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쓴다고 생각을 하셔서 차이나게 그렇게 구분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도 참고 문헌을 쓰시지 않고 연구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포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쓰지 않지만 본문에서 나온 그림이나 식, 표 이런 것들 결과와 토의 부분에는 그런 거를 많이 넣어서 표현하시지만 결론 부분에는 표, 그림, 식 이런 거 다 안 넣으시고 참고 문헌도 안 넣으시고 그냥 글로 초록처럼 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까지 쓰셨으면 감사의 글을 넣게 됩니다. 감사의 글의 경우에는 연구에 관련된 기술적인 도움과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학술지 같은데 보통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출판권 소유자 등을 언급할 경우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어떤 서포트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사실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거는
표절에 대한 방어고 다른 저자의 지적 권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뜻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문헌 표기 시 원우님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참고문헌 표기 형식이 따로 없어서 원우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컨시스턴트하게만 맞춰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야 될 텐데 학술지의 경우에는 참고문헌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의 경우에는 이 학술지에는 번호로 먼저 나온 참고문헌부터 1번, 2번 이렇게 넣고 이 학술지에는 저자 먼저 넣고 저자 순으로 넣고 근데 그 저자 순으로 넣는 것도 어떤 학술지는 저자의 last name 그 다음 first name 이렇게 쓰고 어떤 학술지는 두 번째 저자부터는 첫 번째 저자는 last name부터 쓰고 두 번째 저자부터 first name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와 뭐 연도 사이에 어떤 학술지에는 컴마를 쓰고 어떤 거는 쓰지 않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원우님들이 학술지 내실 때 참고문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고문헌을 리뷰어들이 보고 그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술지와 틀리게 참고문헌이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학술지에 내려고 했다가 그냥 급조해서 이쪽으로 냈구나. 정성껏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사실 쓰는 패키지 같은 것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원우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엔드노트라든지 웹워크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실습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원에 물어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원우님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라이센스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그만큼 참고문헌을 원우님들이 그 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순서도 그렇지만 컴마 쓰는 어떤 거는 뭐 사이에 컴마 쓰고 어떤 거는 콜론 쓰고 어떤 거는 뭐 스페이스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타 같은 거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우님들이 논문을 써서 이렇게 학술지 사이트에 서브밋을 하잖아요. 그럼 이 참고문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는데 원우님들이 제목이나 저자 이름에 오타 하나 있으면 이 참고문헌은 가짜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우님들이 고쳐야 되니까 어쨌든 참고문헌 쓰실 때는 그 학술지에 맞는 형식으로 꼭 쓰셔야 되고 또 오타 하나도 없게 정말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원우님들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학술지를 쓰시기도 하지만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사실 되게 오래 걸리세요. 오래 걸리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참고문헌이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참고문헌에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문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논문이 정성껏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거는 대충 급조한 논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고문헌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 형식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건데 그렇게 앞에 꼭 있는 것만 참고문헌에 있고 또 앞에 어떻게 인용을 했는데 뒤에 하나라도 빠졌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사이트랑 관계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참고문헌에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안에 텍스트에는 그 인용을 안 해요. 그렇게 돼도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인용을 하려면 텍스트에 뭐 괄호에서 누구 저자 이름 쓰고 연도 쓰고 그런 식으로 꼭 인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무조건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내용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이 논문이 정성껏 쓰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2008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6단어 이상의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는 것도 아니고 6문장이 아니니까 6단어 이상이 연쇄적으로 똑같으면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서 원우님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의 단위나 명제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절에 대해서는 정말 꼭 원우님들 주의해서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표절도 있는데, 자기 표절의 경우에는 자기 논문이 학회지에 여러 군데 쓸 때 내 논문인데 그렇게 해서 원우님들 동일한 그림 같은 거 레퍼런스 써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기 거라도 어떤 학술지에 이미 출판이 됐으면 그 학술지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안 돼요. 자기 거라도. 그래서 자기 표절도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도 일단 학술지에 게재됐으면 아무리 레퍼런스 이름을 쓴다고 해도 그림표 같은 거 동일한 거 쓰시면 자기 표절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한글로 논문 쓰셨다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쪽 학회지 저쪽 학회지 내는 거 이런 거 다 자기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 참고 문헌도 학회지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내려고 하면 참고 문헌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학술지를 다 인용을 하시는 게 좋고, 국제학술지에 인용하시려면 다 국제학술지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 문헌을 봤을 때 이 논문 이 학술지에 정말 어울리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논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널에 따라서 보초 자료를 요구하는 그러한 저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게 많이 길거나 할 때 서포팅 머티리얼 또는 서플리먼터리 머티리얼로 독립적인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각의 학술지 특성에 맞춰서 원우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도서실을 통해서 도서실의 그 서치에 가서 이 저널을 통해서 저널 이름을 알 때 저널을 검색하는 방법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도서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5개에 대해서 5개 이용해서 원우님들이 필요한 논문을 검색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건 정말 조금 걸려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는 이렇게 투고하는 거예요. 원우님들 논문만 잘 쓰셨으면 투고하는 거는 그냥 버튼 이렇게 몇 번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읽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 다음 쓰는 거, 그 다음 투고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요즘 뭐 인터넷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설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 추천해 주시면. 지금 그 논문에서 보통 설문을 통해서 설문 내용을 논문에 넣을 때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설문 방법 같은 거를 제가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을 해서 그냥 결과만으로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을 했으면 그 설문 대상자가 어떠한 대상자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 그 논문이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설문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술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런 정보가 정확할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약간은 이제 불안한 그런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이트 같은 거는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설문을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진 않아서요. 그런 거는요. 예. 개인적으로 어떤 설문을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써보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실 경우에 설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설문 대상자가 어떻게 했느냐, 또한 설문을 몇 장을
드렸는데 얼만큼 수거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거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할 때 조금 주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많이 읽어보셔서 열심히 읽고 논문을 다 쓰셨어요. 그러면 국제 저명 학술지 같은데 투고를 하셔야 될 텐데, 투고하는 거 원우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야니까 저널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읽어볼 때는 원우님들 도서실 통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고하실 때는 직접 원우님들이 회원가입하셔서 투고하셔야 돼요. 직접 회원가입하셔서 투고하시는데, 회원가입하시거나 할 때 뭐 크게 돈 드는 거 이런 거 없고 하니까 직접 회원가입하시고, 물론 논문이 억셉됐을 때 논문 게재료 같은 거를 받는 그러한 저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저널도 있으세요. 그런 거는 원우님들이 각자 저널마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저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저널 그 투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고를 할 때 일단 저널, 관심 있는 저널을 웹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무슨 저널이든지 여기 Introduction for Author라는 게 있어요. 이게 Author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저널이든지 약간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Autho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Introduction for Author라든지 뭐 좀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면 여기 서브미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서브미션 할 때 어떤 형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템플릿이나 레이텍스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데, 보면 논문 투고할 때 원우님들 글을 아무리 잘 쓰셔도 그 형식에 맞추지 않으면 리턴돼요.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하면, 제목은 폰트를 뭐 몇 크기를 몇 하고 무슨 체를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리턴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각각의 저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하셔서 원우님들이 논문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춰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우님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셔서 원우님들 여기 스텝 바이 스텝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이렇게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우님들 이렇게 다 서밋을 해주시면 돼요. 원우님들 서밋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심사 결과를 이렇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억셉 되었는지 리젝 되었는지, 아니면 또 보통 바로 억셉 되는 경우는 좀 흔치 않고, 보면 리비전을 요구한다. 억셉 위드 뭐 마이너 리비전, 억셉 위드 메이저 리비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터스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있고, 또는 다른 리뷰어가 뭐 바빠서 그거를 리뷰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 리뷰어를 하나를 더 선택해서 지금 논문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심사 중이라는 그러한 이런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시고, 원우님들이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에 뭐 한 50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못 찾겠다, 이런 레퍼런스가 없는 것 같다, 알고 보면 뭐 이름 띄어쓰기 잘못했다라든지 false last name 붙였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이메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이메일에 그런 노트만 와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수정하시는 게 생각보다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이 오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셉 with 뭐 메이저 리비전이라도 좋다, 억셉이라는 말이 왔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적인 논문이면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고 전화해보기도 그런데, 이거를 받으시면 원인이 끝난 거예요. 이 메일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노트를 받든지 프루프 리딩이라는 말을
원우님들이 받으시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많이 오는 게 논문에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PDF 형식으로 써서 중간에 회색으로 프루프리딩 이렇게 찍어서 그런 걸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메일에 제목에 프루프리딩이라고 메일로 써서 보내거나 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루프리딩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퍼블리시 할 건데 제일 마지막으로 확인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루프 리딩이 안 오고 그 전에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오면 무조건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올 때까지는 이렇게 오시고 프루프 리딩 온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어떤 저널의 경우에는 뭐 한자 고칠 때마다 돈이 뭐 얼마씩이다 이런 저널도 있고, 어떤 저널은 아예 못 고친다 뭐 이런 저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루프 리딩이 오면 이제 끝났고 이제 퍼블리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루프 리딩 올 때까지 원우님들 계속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지 사이트를 통해서 원우님들 스테이터스를 프루프 리딩이 끝나면 스테이터스를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리시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원우님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우님들이 논문을 게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원우님들 논문 읽는 거, 쓰는 거, 그리고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원우님들 논문 읽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이런 건 정말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쓰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보세요. 그 대신에 정말 머리가 맑고 이러실 때는 꼭 논문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편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논문이라도 좋고 외국 논문이라도 좋고, 원우님들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시든지 여기서든지 꼭 뽑아서 한 편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우님들 다들 참 좋은 논문 쓰시고 꼭 학회지에도 투과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